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부르는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운과 건강을 부르는 웰빙 풍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웰빙 풍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웰빙 풍수는 곧 치유의 개념인 힐링 풍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선천적으로 신체적인 허실, 다시 말씀드려서 건강한 부분과 허약한 부분 또는 허증과 실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신체의 선천적인 허한 부분과 실한 부분에 의해 살아가시면서 그에 따른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나타나는 시점이 태어나서 언제냐에 따라서 수명의 장단이 좌우되는가 하면 이에 따라 건강이 결정되기도 하며 또한 건강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의학에서는 봅니다. 체질적인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 이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휴식 공간에 해당하는 이 주택의 풍수적인 구조와 설비 또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주택이 이 풍수적으로 볼 때 지세나 구조 또는 이 주택의 주변 환경이 불합리하거나 자연의 기운이 원활하게 모이지 않는다면 생활하면서 차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의 이 풍수적인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풍수에 있어서 특히 이 웰빙 풍수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 생활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웰빙 풍수의 개념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덜거나 또는 나쁜 기운을 막고 그리고 좋은 기운을 유도하여 정신적인 안정과 어떤 우리 신체적 건강을 이루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일궈 나가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웰빙 풍수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평소 이 신체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을 옮기고 난 후부터 건강이 빠른 속도로 호전되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사를 한 날로부터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점점 쇠약해졌다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이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떤 소속된 분야에 적극성이 사라지거나 매사 의욕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따지고 보면 집안에서 주로 건강을 해치는 어떤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수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면 장애로 인해 수면이 불충분하거나 풍수적으로 주택의 구조나 침실의 환경이 불리하여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수면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이튿날 바로 이 신체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체간은 충분한 수면을 취했을 때 간의 기능도 좋아져서 몸도 가뿐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겨서 매사 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수면이 계속 부족하게 되면 능률이 저하되고,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풍수적으로 말씀드려서 밤 11시는 간장이 휴식해야 할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잠을 가급적이면 일찍 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침실은 무엇보다도 이 쾌적한 환경의 중요 부분인 어떤 통풍과 환기, 이 통풍과 환기에 있으며 동시에 청결과 아늑한
분위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풍수에서 이 물은 편안한 어떤 수면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 풍수의 어떤 보조적인 방법으로 머리맡에 물 주전자를 놓고 건조하고 탁한 기운을 방지하고 그래서 이 방 안에 좋은 에너지가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 통풍이 잘 되게 한 후에 잠을 자게 되면 좀 더 편안한 숙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웰빙 풍수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체 간의 기운은 음양오행에서 나무 즉 목을 의미하고요. 신체적으로 간장과 담낭을 의미하고 동쪽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만약 선천적이거나 또는 체질적으로 간이 약하거나 아니면 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간이 약해지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동쪽의 기운을 잘 이용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설비도 가능한 한 이 나무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목재류를 실내 디자인으로 잘 이용하거나 하면 더욱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동쪽을 가급적이면 잘 다스려주고 동쪽으로 방을 청하거나 잠자는 베개머리를 이 해가 뜨는 동쪽으로 방향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이 날 때 이 나무 습길을 걷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풍수적으로 쇠약해지는 인체에 자연의 에너지, 그것도 이 나무의 기운을 많이 흡수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실 숙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고 봅니다. 조화로운 기운이 침실에 유입되고 모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운이 순환할 수 있는 침실의 통풍 구조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방 안의 장식물이 가급적이면 창문을 가리지 않게 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은 자연의 기운이 소통하는 이 에너지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은 단순해야 하고 잡동사니가 많으면 자연히 이 탁한 기운, 어지러운 기운이 쌓이게 되고 좋은 기운이 사라지게 되어서 잠을 자는데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낡고 불필요한 물건이 침실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치유와 건강을 안겨주는 침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을 자는 침실에서 혹시 불안하거나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이 방 안의 주변이나 침대 가까이 모나고 이 각진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침실에 칼날같이 예리하거나 하여튼 툭 튀어나온 가구 또는 벽 모서리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풍수에서 모든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들은 좋은 기운을 깨트리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원인도 모르게 막연한 어떤 정신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숙면을 이루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두통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합시킨 주택의 인테리어로 간혹 볼 수 있는 사례들인데요. 예를 들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여 건물을 지탱하는 석가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석가래가 잠을 자는 위쪽, 이 천정에 있으면 그리고 무엇인가 이게 모르게 이 천정에 있으면 무엇인가 모르게 누르듯이 압박감을 주어서 편안한 숙면, 숙면을 취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천정을 평평하게 복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을 가급적이면 정리하고 원만하게 볼 수 있도록 꾸며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병이 잘 낫고
복력을 부르는 집탈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집 주변에 맑고 밝은 자연 환경이 유지되어야 좋다고 봅니다. 사실 병의 치유에 좋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성정을 유연하게 하여 좋은 발상,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을 유발하는 집터는 의연하고 힘찬 형사의 산이나 또 안정되고 아름다운 동산이나 언덕이 받쳐주고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수의 근본 위치는 자연의 조화로운 배치와 땅의 기운을 타는 것을 말하죠. 땅의 기운, 즉 지기, 땅 기운을 탄다는 것은 생기를 얻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풍수적으로 선호하는 주택의 모양은 이 L자형, L자형이나 또 L자의 어떤 좌우 대칭형, 좌우 대칭형 또는 이 세로가 긴 직사각형이나 가로가 긴 사각형 형태 또는 둥근 원형의 모양이 에너지, 즉 기운을 잘 흐르게 하는 주택의 형태로서 좋다고 봅니다. 풍수에서는 보통 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집의 앞뒤, 전후,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좌우, 전후 좌우의 건물이나 집 또는 산이나 동산들이 포근하게 감싸주듯이 하는 어떤 중심점에 주택이 위치하면 아주 좋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파트 단지가 있을 경우 아파트 동에 의해 잘 감싸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잘 감싸진 곳에 위치한 중앙에 위치한 아파트가 비교적 풍수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집안의 생기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원의 기능은 아주 중요하죠. 정원의 사철, 어떤 싱그럽고 푸른 나무와 화초가 조화를 이루고 사계절 피고 지는 아름다운 계절의 꽃들이 만발하고 주택이 배수가 잘 되어 물이 고이는 곳이 없다면 풍수적으로 건강을 가져오고 복력을 키우는 집의 환경이 됩니다. 정원에 있는 정원에 있는 나무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정원에 있는 나무, 이 소나무는 지붕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나 다른 나무들이 주택의 어떤 처마를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집 주변에 물이 고이는 못이 있으면, 연못이 있으면 가급적 메워줘야 좋다고 봅니다. 자, 풍수적인 결함과 건강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풍수적인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위적인 측면에서 이 집안에서 동쪽과 남쪽은 양의 기운이 강하고 서쪽과 북쪽, 이 서쪽과 북쪽은 음의 기운이 비교적 강하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 이 몸이 피곤하거나 체력이 떨어질 때는 우선 동쪽과 서쪽의 조화로운 기운이 필요하죠. 예로부터 동쪽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위로 생각했고 서쪽은 휴식의 기운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숲을 걷고 산을 오르는 일은 생기를 얻는 데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대개 오전의 활동은 피곤하지 않고 기력을 왕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왠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평소 느끼시는 분은 부엌이나 식당이 양의 기운이 강한 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고요. 서쪽은 가급적이면 침실이 위치하면 좋다고 보는 것이죠. 동쪽에서 섭생을 하고 음식을 먹고 서쪽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풍수의 이상적인 배치는 어쨌든 건강에 이롭다고 보고요. 이 선조들도 동쪽의 부엌을 사용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장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방위에 구애받지 않고 기운이 잘 흐르는 곳에, 풍수적으로 기운이 잘 흐르는 곳에 휴식 장소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본래 이 풍수 본래의 목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갖가지 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망 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한 나이에 관계없이 건망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 중요한 지갑을 놓고 나오거나 아니면 휴대폰 등 이 기타 휴대하는 어떤 물건들을 어디에다 그냥 두고 나오는 경우라든가,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 곧잘 잃어버리고 오는 경우, 또는 금방 정한 약속도 곧바로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망증의 어떤 이 증세는, 건망증의 증세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현대 생활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오픈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심적으로 또는 두뇌가 피곤한 탓도 있을 겁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이것은 남쪽과 북쪽의 힘의 균형이 조화롭지 못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남쪽은 사람의 어떤 밝고 표현적인 정서를 관장하는 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쪽은 차분함과 은둔 그리고 어떤 지혜를 상징하는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북쪽 방향이나 남쪽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에 도로가 있게 되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남쪽은 두뇌 회전을 비교적 잘 되게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큰 도로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을 안겨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생활의 활력과 건망증에 좋은 풍수적인 보조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적인 해결책으로 볼 때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현관에 매일 물을 뿌려 북쪽의 강한 물기운과 궁합을 맞춰주고, 특히 신발장 위에 흰색의 예쁜 백합이나 오렌지색의 꽃 또는 예쁜 분홍색 카네이션이나 금자나 등과 같은 이 꽃들을 평소에 장식해두면 아주 그러한 기운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데 좋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쪽에 도로가 위치해 있다면 이 한 말을 또 하고 자꾸 반복하는 습관이 길러지거나 정신이 멍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황토흙으로 집안의 일정 부분에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그리고 집에서 꽃들을 길러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에는 잎이 넓은 관엽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좋고요. 금속으로 된 손잡이 등은 이 늘 광택, 윤택이 나게 닦아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대문이나 현관 밖에 문패 등을 붙이거나 걸어두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문패 이름은 자신의 이름도 괜찮고 자신이 좋아하는 주택의 이름을 나름대로 지어 부착하는 것도 좋은데요. 재질은 나무가 가장 좋고 글자는 세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22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2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